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2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 너무너무 화창해요. 너무너무 화창한데 오늘까지는 조금 춥네요. 약간 날씨가 화창해서 안 추운 줄 알고 나와 보니까 조금 추운긴 합니다. 마지막 추위에 감기 안 걸리시고 아름다운 봄날 맞이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 근데 사실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상 최고치에서의 살짝 미끄러진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투매라고도 얘기하고 폭락 또는 급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기준으로는 1.7% 104포인트가 빠지면서 6013으로 끝났고요. 다우는 1.69% 748포인트 빠지면서 43,428. 그리고 나스닥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 러셀이 조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나스닥은 2.2% 438포인트 빠지면서 19,524. 그리고 러셀 2000은 2.97%니까 이건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3% 가까이 67포인트 빠지면서 2194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전달하는 뉴스 플로우들의 단어들을 보면 급락, 폭락, 투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락을 당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락에 뭐랄까 내성이 없구나. 이 한국 투자자들처럼 매일같이 하락을 당해본 사람들은 아유 또 떨어졌어 막 이러는데 계속 상승만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 조금만 떨어져도 사람들이 너무 당황해하고 너무 아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하락했다라는 것보다도 이 하락이 오는 과정들이 조금 걱정되는 흐름은 맞는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이제 12월 달 중후반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제 막 하락을 하다가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느냐 하다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1월 달, 2월 달에 거치면서. 근데 미국 시장을 바라볼 때 몇 가지 우려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주변 정황이 조금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2주 반 정도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비달러 자산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달러 자산을 주목하자라는 건 달러 자산이 애매해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 자체는 최고점에서 1, 2% 빠진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엄살을 피워 하면서 별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전조된 흐름과 그 다음에 나타난 지표들이 그동안에 괜찮아 좋아 아유 미국 시장 최고지, 최고야 최고 전혀 문제 없어, 아유 무슨 한국장 어우 이러면서 미국장 외에 답이 없지.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의 하락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거는 지수 자체가 떨어졌다는 것보다도 분위기가 뭔가 조금 바뀌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지수요? 사상 최고치예요. 사상 최고치에서 1, 2% 빠졌을 뿐이에요. 지수 빠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프로치를 하게 된 것들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엔화가 강세네, 금리도 계속 오르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되면 조금 문제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엔캐리 청산 같은 가능성은 매우 낮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당해봤고 그렇게 당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일본 재무상과 미국 재무장관이 계속해서 통화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엔화 강세가 너무 심하면 개입을 한번 세게 한다던가 그런 게 있죠. 과거에 약세 개입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달러 많이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풀면 되죠. 달러 사주면 되죠. 네, 달러 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있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엔화 가치가 어제 드디어 달러당 150엔을 깨지면서 149.29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 그냥 이걸로 환율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환율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1번 지표들 몇 개가 나왔는데 나 지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4.0%.
예, 4.0%. 얘네는 올려서 2% 타겟팅이었습니다. 뭐 기존에 3.6%였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기존에 3.0까지 올라왔던 게 3.2까지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와, 그다음에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는 53.0에서 53.1로, 그다음에 제조업 구매 관리자는 48.7에서 48.9로. 뭐 제조업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올라오진 못했습니다만은 서비스업은 뭐 약간 확정 국면에 있고 인플레이션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금리를 올려야 되나요? 안 올려야 되나요? 올려야 되죠. 아니, 인플레가 4% 나왔다니까. 4% 나왔으면 미국 어떻게 했어요? 금리 올렸잖아요. 금리 올리겠죠. 자, 그러면 미일 간의 금리 격차는 어떻게 된다? 계속 좁혀들 가능성이 근원적으로 있다. 그러면 1번 엔화는 강세로 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옛날 생각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뭐 그런 분위기까지 조금 만들어지면서 엔화 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뭐 고점에서 1, 2% 떨어진 걸 갖고 웬 호들갑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3주 넘게 이제 말씀드리기 시작하는 빗달러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전일 우리 개인 가정사로 인해서 중국 마감을 못해서 어제 같은 날 못해서 약간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고요? 중국 시장이 안 쉬고 하루 쉬었었다. 하루 쉬고 미친 듯이 불이 붙고 있습니다. 어제 홍콩 항생 지수는 몇 프로야? 네.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죄송해요. 4.14% 올랐고요. 3.99% 올랐고, H지수 4.14, 그리고 항생 테크는 6.53% 올랐습니다. 네. 이게 어두워서 안 보인 거예요. 어두워서. 이게 노안이 아니고 어두워서 안 보인 거라니까. 자, 그리고 상하이 지수, 글씨가 빨간색이다. 상하이 지수는 0.85% 올랐고요. 선전 지수 1.8%, 차이나 50도 0.7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시장은 연일 급상승이에요. 홍콩 항생테크는 완전히 미쳤고, 미국의 ADR도 지금 보면 미국 주식들 보면 정말 벌겋게 떨어졌는데, 파란색 기록한 것은 헬스케어와 그리고 이쪽 중국 ADR 주식들이 파란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달러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 거냐는 거죠. 자, 원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미국 시장 너무 올랐는데 다 못 사는데 너무 아까워 죽겠네.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을 다들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근데 떨어졌는데 지금 살 마음이 생길까? 제 생각은 여기서 한 두어 번 더 떨어지면은 생각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특별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일정 수준 떨어지면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고 있는 게 미국 증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떨어진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일단 심리 지표들이 좀 무섭게 나오기는 했어요. 가장 무섭게 나온 건 뭐다? 네, 가장 무섭게 나온 건 인플레 기대치, 미시간의 인플레 기대치가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예비치 뭐야 1%나 올랐어?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확정치가 나왔는데, 확정치도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얼마가 나왔냐면 1년짜리가 4.3% 나왔습니다. 4.3%. 그리고 5년짜리는 3.2로 지난번에 3.2 정도로 예비치가 나왔는데 3.5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년의 인플레 예상치 3.5고 1년에 4.3입니다. 자,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게 이 심리 지표 가운데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 무슨 당 지지하나 이것까지 분석을 하나 봐요. 그래서 아주 재미난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어떻게 나왔느냐? 51.3으로 1월 대비 무려 14포인트. 그러니까 65 나오던 게 51포인트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기대 지수는 얼마가 나왔느냐? 36.8이 나왔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 소비자 기대 지수는 36.8까지. 자, 볼까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얼마 나왔냐면 64.7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대 지수는 64.0 나왔는데, 아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다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51.3, 그 다음에 기대 지수는 36.8이에요. 와. 자, 여기서 이제 하나, 그래?
뭐 너희는 트럼프를 싫어하니까. 자, 그러나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어둡게 되면 이들의 주머니 사정은 어떻게 되고, 주머니를 푸는 상황은 어떻게 되고, 그들은 이들의 행동 패턴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이 정도까지 심리가 꺾였으면 조금 불안해한다는 거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약간 그러면 이들이 뭐 물건 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테슬라 걱정되네. 서부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테슬라 구매 욕구가 어떻게 됐을까? 네. 네. 그런 것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미국 주식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될까? 근데 사실은 뭐 대동단결한 건 미국 딴 건 몰라도 주식시장은 잘 지켜야 된다는 게 미국의 컨센서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 에 대한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지 앞으로?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의 소비 패턴, 그 다음에 소매 구매 패턴, 그 다음에 그 주식에 대한 생각 이런 거는 어떻게 바뀔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뭐 이거대로 그대로 뭐 반영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은 좀 들죠. 근데 오늘 이렇게 지수가 그 장 초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갖고 장 끝날 때까지 끝까지 떨어졌는데 마지막 하룡 정정을 해준 게 참나 또 코로나 얘기가 들렸습니다. 중국에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중국 연구원들이 박쥐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19 박쥐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불안한데 기름을 끼얹었죠. 그래가지고 시장이 조금 더 추가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뭐 시장이 조금 더 떨어지고 나면 자체 체력을 가지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 전의 상황들은 별로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달러 자산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바꿔먹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는 게 그게 오히려 조금 문제다. 오늘 1, 2% 빠진 것보다는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중국 시장이 어제 폭등했는데 미국 시장이 빠졌다라는 거 참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관세를 이제 호락호락하게 하기가 되게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관세 얘기가 나오면 심리적으로 좀 미국 사람들이 타격을 조금 입는 분위기가 좀 엿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중국이 그거를 눈치채고 저렇게 연락에 달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토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매우 화창합니다. 햇볕도 너무 더워요. 제가 여기 지금 그늘에 와 있어요. 제가 볼까요? 어우,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그늘에 있는데도 이렇게 시커매지잖아요. 자, 미국 시장 뭐 제가 보기에는 자체 복원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니까 뭐 조금 떨어지면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빗달러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미국 시장의 하락이 그대로 전이되어야 할 터인데요. 월요일 날 어제는 별로 전이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날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빗달러 자산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